중국에 절대 투자하지 말라, 이런 엄중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자산이 값이 싸 보이지만 그런 점이 현혹돼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월가의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중국 자산에 대해서 절대 투자 금지를 말하는지 그 이유를 Y타임스가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월저널은 미국 시간으로 26일 중국의 주식을 비롯한 자산시장의 가격이 저렴하더라도 절대 그곳에 눈길 돌리지 말라 그러면서 올해 중국 시장은 투자하기에 끔찍한 곳이었으며 내년에도 설사 수익을 낼 수가 있겠지만 그간의 엄청난 손실을 만회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쪽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올해만 보더라도 중국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거나 위안화에 베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더 수지타산에 맞았다 그러면서 상하이 선전 증시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IS 300 지수는 올해 약 14% 떨어져서 3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고, 중국 기업 다수가 포함된 홍콩의 항생지수도 4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국 자산운용사인 LGIM의 수석투자전략가인 벤 베넷도 가장 큰 문제는 연초에 중국 무역이 확실한 승자가 될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의 모든 것이 하락한 만큼 빨려 들어가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었다면 행운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올해 중국의 부진한 실적은 다른 나라의 상승장을 고려했을 때 더욱 뼈아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월저널은 특히 중국 자산의 장기적인 침체로 인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대국인 중국에 투자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강대국 경쟁과 대만 해협에서의 분쟁 가능성 등 위험 요소는 비교적 명확한데 여기에 대한 보상은 오로지 투자자의 몫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023년 초 투자자들은 이 중국 경제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이었습니다.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은 중국의 가혹한 코로나19 정책이 끝나면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봉쇄에서 벗어난 소비자들이 소비붐을 일으키면서 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희망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 중국은 디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 빠졌습니다. 수석 투자 전략가인 벤 베넷은 중국 주가의 하락은 일부 테마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종목이 하락했다는 점에서 충격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전 세계 경제가 그런 추세를 보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죠. 미국의 경우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가 올해 현재까지 43% 상승하는 등 큰 수익을 자랑했습니다. 인도와 일본, 한국, 대만의 주식시장은 모두 상승했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을 추종하는 나스닥 골든 드래곤 차이나 지수는 8%나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중국 정크본트는 연초 이후에 가치가 5분의 1가량 하락하는 등 상황이 훨씬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수십 개의 중국 부동산 회사가 달러 채권을 채무 불이행했으며 2023년에 이 회사들과 거래를 체결하기를 기대했던 채권 보유자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경제 대국이라고 해서 주식과 채권 시장이 호황을 누린다는 보장은 없다는 겁니다. 일본이 미국의 패권의 가장 큰 위협으로 여기졌던 1990년대 초에 일본의 주식시장은 붕괴가 됐고 이후에 수십 년 동안 침체기를 보냈습니다. 일본의 회사채와 국채시장은 수년 동안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의 인구 고령화 그리고 부채가 많은 기업과 가계가 투자보다는 부채 상환에 집중하는 대차대조표 불황의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중국이 제2의 일본이 될 위험이 크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IMF에 따르면 금융기관을 지휘한 중국 기업의 공시적인 부채는 국내 총생산 GDP의 약 28%에 달하고 있고요.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일본과의 비교가 가장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분석들은 올해 중국을 둘러싼 분위기가 얼마나 급격히 악화되었는지 한눈에 보여줍니다. 유의할 점은 일부 월가의 NL3
저렴한 주가, 실적 개선, 재생에너지와 같은 분야의 정부 지원이 내년 중국 증시 상승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보상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들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더 낙관적인 투자자들은 수년간 중국 주식이 하락해서 이제 저가 매수 기회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정보 제공 업체인 팩트셋에 따르면 항생지수 주식은 평균적으로 예상 수익의 약 8배에 거래되고 있고 이는 최소 20년 사이 최저 수준에 가깝습니다.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의 미국 상장 주식도 예상 수익의 약 8배, 소셜미디어 및 게임 회사인 텐센트는 약 13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골드만삭스는 CSI 300 지수가 내년에 16% 오를 것으로 예측을 했고 모건 스탠리는 그 절반 미만의 수익률을 예상했습니다. 반면 올해 미국 시장 랠리를 주도했던 7개 빅테크 기업 소위 매그니피센트 7은 그러니까 PER 주가 수익 비율이 평균 30배 넘는 수준에서 거래가 됩니다. 결국 미국 시장과 비교를 해보면 중국에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손실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나마도 상황이 또 어떻게 변할 줄 모릅니다. 또한 그런 강세론자들조차도 2024년 증시 랠리가 지난 몇 년간의 큰 소실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자산 가치에 대해서 월가의 투자자들이 마음을 놓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정치 때문이다.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월가에서는 중국이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지금처럼 단편적인 조치보다는 대규모 재정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중국의 성장은 글로벌 기준에서는 여전히 인상적이지만 예상보다 약하고 앞으로도 계속 약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이 2024년에 4.8%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는 올해 예상치인 5.3%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골드만삭스는 2030년까지 성장률이 약 3%에 그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최근 열린 고위급 정부 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정치인들은 소비를 늘리고 소비 수준을 높이겠다라고 다짐을 했지만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는 수천만 채의 아파트를 완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을 어느 정도 도울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아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을 밤잠 못 이루게 하는 것은 중국 경제만이 아닙니다. 중국의 정책 변화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부동산 침체는 중국 정부가 부동산 부분에 부채를 줄이려고 시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약 3년 전부터 시작된 인터넷 기업에 대한 단속은 대규모 주식시장 매도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투자자들은 지난주에 비디오 게임을 하는 동안에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는 규칙 변경 제한으로 홍콩에 상장된 텐센트에 하고 또 소규모 라이벌인 넷이즈의 주식에서 600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사라지면서 정책의 힘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중국의 정치가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이 또 한 번 확인된 셈입니다. 한편 블룸버그는 26일 골드만삭스의 글로벌 통화, 금리 및 신흥시장 전략 책임자가 올해 중국 시장 수익 전망에 대한 실패를 놓고 신흥시장과 중국 외의 신흥시장을 구별해서 취급해야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라고 밝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어서 골드만삭스의 카막샤 트리베티 책임자는 인터뷰에서 팬데믹 이후에 중국의 경제 재개 붐에 대한 베팅이 올해 나쁜 예측 중 하나였다 그러면서 연초에 중국의 회복에 희망을 걸고 중국 주식시장에서 15% 상승을 예측했지만 중국 주식은 약 15% 하락을 했고 반면 많은 신흥시장은 좋은 성과를 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트리베디 책임자는 신흥시장의 광범위한 회복력에 대한 교훈도 얻었다 그러면서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FED,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달러 강세, 중국 경제 둔화 상황에서도 신흥시장 자산은 탄력적인 성과를 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중국을 신흥시장 범주에 넣어 투자를 해왔지만 이젠 중국과 신흥시장을 분리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조언을 한 겁니다. 이렇게 불황의 그림자가 들여온 중국은 이제 투자 대상에서도 아예 지워버려야 될 나라로 전락을 했습니다. 중국의 정치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화이트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